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꽤 오래된 얘기가 됐어요. 운명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무엇보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반응이 무척 궁금합니다.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즉시 대통령실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일단 불출석 가능성 얘기와 헌재 인근 분위기를 만나보기 전에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부터 소소하지만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좀 화면에 만나볼 텐데 신평 변호사가 이제 윤 대통령의 멘토 혹은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관련 책을 윤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낸 모양입니다. 계엄에 관해서요. 네, 아마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평 변호사와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전한길 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담아서 곧아마 책을 출판할 것 같아요. 12.3 계엄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아마 내용에는 계엄의 정당성, 그동안 이분들이 주장해왔던 계엄의 필요성, 특히 진보 귀족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계엄이 필요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책을 내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책이라는 게 물론 이 대통령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 방법으로 계엄을 택하는 게 맞느냐? 즉 계엄이라는 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군인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강제적인 방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런 방법으로 진보 귀족을 어떤 대항을 한다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맞는 내용인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책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이제 출간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4월 4일 날 어떤 식의 결론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이 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본인 SNS에 아까 이현정 의원의 설명처럼 나경원 의원과 전환기 씨 등등에서 계엄 담은 책을 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혁진 변호사님. 아마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거겠죠, 그러면? 계엄의 정당성 이런 것도 있고 미처 다 최후 변론이라 혹은 본인의 의중을 담아내는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는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녹여서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겁니까? 탄핵 심리 절차가요. 11번 만에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유지시키느냐 이런 건데 11번 재판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만약에 이 재판이 20번, 30번, 40번 정도 했으면은 그때 이야기했을 그 내용들을 제대로 말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책을 갖다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만약에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예. 헌재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때 이런 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모양은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 변호사께 바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서
정 변호사가 미리 설명했다시피 윤 대통령은 이제 본인 피청구인에 대해서 입장에서 탄핵 선고에 11번 변론이 진행됐는데 8번 직접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고일 출석 여부는 미정인데 불투명하다. 안 나올 가능성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요, 사실은 탄핵 심리에 있어서 그 피청구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 첫 번째 기일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이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리에 그렇게 충실히 참석한 게 법을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선고를 불과 실질적으로 한 이틀하고 조금 더 남은 그러한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두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불출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에 비추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굳이 선고일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변수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탄핵 심리에 임했기 때문에 예. 그 금요일 11시에 있을 탄핵 선고 절차에도 그때에도 나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건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법에는 직접 나오는 게 원래 관례인 거죠. 지금 그게 피청구인이. 관례가 아니라 규정상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이 안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저반의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만약에 2번 이상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리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어도 절차가 진행됐었던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고 그런데 일단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모든 책을 다 쓴 건 아니지만 이른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뭐 정당성과 혹은 명분, 이유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 이게 또 오늘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선고 날과 또 연동이 되면서 많은 해석이 나오죠. 그동안 윤 대통령 측도 헌재가 왜 변론을 서둘러 진행해놓고 이런 수기와 고민이 깊어지는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중요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이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뭐 선고가 빨리 났으면 좋겠다 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된 민주당의 뭐 이른바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했던 얘기도 있는데 이도학 의원님. 네. 대통령실도 뾰족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데 뾰족한 입장을 오늘 대통령실이든 혹은 윤 대통령 측도 추가로 언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뭔가 의견을 더 제시를 해봤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쩌면 계속해서 지금 뭐 차벽도 치고 있고 계속해서 흥분 상태가 계속 가라앉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는 메시지 하나가 미묘한 파장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이 헌재 재판소에 나오면서 끊임없이 본인의 항변할 것, 그러니까 싸울 것은 끊임없이 싸워왔고요.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는 지금 싸움의 국면이 아니죠. 이제는 판단이 이미 다 내려졌고 이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책이 굉장히 어쩌면 이 현대사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지 않을까 또 의심이 되는데 추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하고 저것이 버무려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태도가 그대로 저 책에
녹아들게 된다면 예. 아마 현재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또 비난이 되고 저 책은 나오자마자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뿐만 아니라 영상과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로 각자의 시각 속에서 많이 만들어질 텐데 예.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인공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단히 부적절한 이 캐릭터로 묘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 논평은 당연히 존중하되 또 책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사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뭐 본인 책으로서 여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겠죠. 윤 대통령 측이.